시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테리어 상식.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외부 창호도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시나요? 뭐 사장님 외부 창호 하나 할게요. 잘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발주 내면서 내가 살 집이니까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거 먼저 한번 좀 보시죠. 무언가 포착한 모양인데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 하나 설치하는데도 많은 것을 고려한 설계. 이게 이제 그 스토퍼인데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창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창은 움직이다가 애들이나 혹시 여기 손 대고 있으면 이게 저기서 모르고 이제 연단 말이에요. 얘가 없으면 손이 그대로 찌는 거예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달아놓은 거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저 범퍼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거 그냥 잠시 조금 자랑 한번 먼저 했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영상도 외부 창호가 PVC 재질의 창호예요. 그런데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알루미늄 재질의 창호, 요즘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알루미늄이 PVC의 단열 성능을 내려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PVC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열 전달이 1500배 이 정도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하려면 창 틀이 있으면은 외부 쪽과 내부 쪽의 이 사이에 인위적으로 뭔가를 끊어줘요. 열 차단 소재를 이용을 해서 열이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차가운 기가 전달이 되지 않도록 뭔가를 끊어줍니다. 이제 단열바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알루미늄 창호는 아무튼 그래서 가정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거고요. PVC 재질의 창호를 쓰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VC 창호 위주로만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 PVC 창호라고 하더라도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시스템 창호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벽, 이걸 만들어요. 이걸 이제 격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격벽을 많이 둬서 그만큼 공기층이 여러 겹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정도는 돼야 창틀 프레임을 통한 외부의 어떤 냉기가 전달이 되는 것을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창이 기밀성도 좋지만 저렇게 창틀 자체의 어떤 단열 성능이 우수해서 그래서 따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 창 하시는 분들은 격벽이 몇 개냐 이걸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주택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타입이 많으니까 이것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PVC 창호가 아무래도 강도 면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레일 위쪽으로 어떤 무거운 창짝이 올라가서 좌우로 움직이고 이동할 건데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틀 내부에 쇠로 된 보강대가 들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디귿자로 생긴 빨간 원 안에 저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휘는 걸 방지해 줘서 PVC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프레임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창 틀을 고정을 할 때는 저렇게 이제 기역자 앵글을 사용을 하는데, 저걸 이제 콘크리트 벽에 박으면서 창틀과 기역자 앵글의 고정은 밑에서 박아줘야 돼요. 밑에서 앙카를 박아서 아까 보셨던 그 철제 보강대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앙카를 박아줘야지 되는 거지, 지금 이것처럼 위에서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에 고정 못이 보여서는 고정 못 틈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물이 내부로 이제 석고보드 벽체로 다 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틀은 위쪽에서 봤을 때 구멍이 뭔가가 나와 있으면 안 된다. 다 고정은 밑에서 해줘야 된다. 옆에서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유리는 더욱 단열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면적이 훨씬 크고 열 전달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유리는 단열이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복층 유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단판 유리와 단판 유리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 사이에 공기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공기층 자체가 단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가스층을 두기도 해요. 저기에 이제 아르곤 가스를 넣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가스층 두께는 12mm로 하면 적정합니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긴 한데 마냥 두꺼울 수는 없고 12mm가 통상 제일 적정하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이 유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로이 유리란 유리 표면에 얇은 금속 막 코팅을 해서 빛은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실내로 들어오면서 실내에서 발생된 열은 이 코팅면, 로이 코팅면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열이 실내에서만 계속 돌 수 있도록, 빛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난방 효율 증대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유리가 되는 거죠. 이 로이 유리는 어디에 설치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창짝 하나인 경우에요. 이게 그 레일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창짝,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공기층 만든다 그랬잖아요. 단판 유리 2장. 지금 사진처럼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1번이 외부 쪽, 4번이 내부 쪽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로이층이 결론은 3번에 위치해져 있어야 돼요. 양쪽에 있을 수는 없고 1, 2, 3, 4번 중에 3번에 있는 면이 로이 면이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복잡하잖아요. 복층 유리에 로이 유리에 뭐 복잡한데, 우리 집 창 발주할 때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이거 하나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집 외부 창호 유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실외 쪽 실내 측 전부 다 22mm 두께의 유리면서 창짝인데 5mm, 5mm 양쪽에 있고 가운데 12mm의 공기층이 있는 겁니다. 이거고, 실외 측 유리는 3번 면에 로이 복층 유리가 들어갈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요거 이제 보여주시면 제대로 된 외부 창짝이 들여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뭘 하시면 되느냐, 로이가 제대로 3번에 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외부 창호 들어오면 유리에 라이터로 비춰보세요. 아까 외부 쪽이 1번이고 4번이 실내 쪽이라 그랬잖아요. 1, 2, 3번에 로이 유리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를 켜서 불을 비춰보면 4개의 불빛이 보일 건데 3번에 위치해져 있는 불빛의 색깔이 틀립니다. 1번, 2번, 4번하고 3번의 불꽃의 색상이 틀려야 돼요. 그래야 3번에 로이 유리가 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가 제대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실내 측에서 봤을 때 모서리에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가 똑바로 있어야 돼요. 지금 사진처럼 뒤집어져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있으려면 저 마크가 똑바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창호 발주 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모든 창은요, 열리는 창이 따로 있어요. 2짝짜리여서 오른쪽 왼쪽 다 열리긴 하지만 메인으로 열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메인으로 열리는 창짝엔 손잡이도 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그쪽으로 방충망이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열지 왼쪽으로 열지를 창 발주 낼 때 이미 정해야 한다. 뭐 이제 이 말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주방창의 화구 쪽에 이제 오른쪽이 열리다 보니까 불꽃 쪽으로 바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 가스의 화구가 날리게 되고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왼쪽을 열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열도록, 그 메인으로 열리도록 잘못 발주가 나간 거예요.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보일러 연통인데 저게 규정상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1.5m 이상 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멀수록 좋잖아요. 왼쪽 창문이 메인으로 열리는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른쪽으로 열리도록 잘못 나간 거죠. 세탁기 위치가 오른쪽이에요. 이사 오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 놓기 전에 수도꼭지만 보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친절하게 왼쪽 창문으로 열리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꼼꼼하게 발주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엔 세탁기 놓고 오른쪽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세탁기 넘어서 손이 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왼쪽 창문이 열리도록 미리 생각하고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발코니가 별도로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구 겸 외부 창호인 경우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잠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닫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절로 문이 닫히면서 철컥 잠기면 유리를 깨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엔 차라리 수동으로 잠기는 그 크리센트 이렇게 이제 돌려서 잠기는 거, 이게 이제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이 사진, 이게 이제 크리센트인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크리센트 있는 그 창짝과 창짝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크리센트에 손 다침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하부 범퍼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줘야 돼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창짝이 서로 부딪힐 때
저 범퍼가 먼저 닿아서 어떤 그 안전거리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집은요, 내가 알아야 보이는 겁니다. 내 가족과 함께 10년 살 거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가십시오. 우리건설 이야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